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제 36쪽 매출채권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출채권은 이제 배우셨죠? 그럼 매출채권을 네 번째 매출채권을 공부하셨습니다. 매출채권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매출채권을 왜 평가합니까? 혹시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음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말에 이걸 평가해야 합니다. 이 못 받게 되는 걸 이제 그 책에 보시면 해수불능 위험이라 해가지고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 간접법, 즉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간접법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충당금 설정법을 보시면 충당금 설정 시에 보시겠습니다. 충당금 설정 시에 보시겠습니다. 이 충당금 설정 시에 영업비용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영업외 비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금이면은 이제 충당금 부족할 때, 부족 시에 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 충당금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1%를 설정합니다. 금융기관인 경우는 한 2% 설정할 수 있고, 이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멋대로 뭐 3% 하겠다,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은 법을 어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외상 매출금이나 대손 충당금에 설정할 때 추가로 이제 이미 설정된 거 있으면은, 작년에 설정된 거 있으면은 작년 설정된 것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설정할 때는, 첫 번째 추가 설정, 추가 설정할 때는 외상 매출금에 설정할까요?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업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나누어 설정해야 됩니다. 외상 대손 충당금, 이렇게 예를 들어 1%면 외상 매출금에 1% 설정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곱하기 1% 해가지고 그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대변에 이제 대손,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외상 매출 이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설정돼 있어요. 이제 과잉됐다, 너무 많았다, 과잉 설정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설정된 금액 추가로 너무 많은 금액, 그 넘는 금액 있죠. 전체 금액의 1%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은 그 넘는 금액에 너무 많이 된 금액 추가한 것을 우리는 환입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여기 있던 똑같은 금액을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시다. 뭐 받을음도 좋아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그 남는 금액만큼 차변을 하고, 대변에는 외상 그냥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해야 됩니다. 대손 나중에 합치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뒤에 시험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하고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 기타 영업의 비용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이제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그런 기타 영업비용이 되겠는데 영업비용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 외 비용이 되니까 이것은 딴 거 아까 매출 채권 우리가 공부하셨죠. 기타 채권이거든요. 이건 기타 채권이고요. 이것은 매출 채권이에요. 이것은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그러니까 지금 매출 채권을 표시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1번만 하면 되는데 2번 하나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딴 것보다도 이 대손상각비를 설정할 때 여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뭐 예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라 할까요? 그럼 미수금이라면 미수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여기 대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말 간접법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말 잔액 비율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상매출금을 지금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 기말은 항상 12월 말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말 잔액 곱하기 이 대손 추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손 추정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손 추정률은요, 사실 과거 경험률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이렇게 5년이면 5년 평균을 내가지고 대손이 얼마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대손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기말 잔액 비율법은 이제 많이 쓰질 않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1%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단 방법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이건 1급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제 이미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줍니다. 차감해 주면은 이것이 바로 추가 설정액이 나옵니다. 추가 설정할 금액이 계산되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어디서 보면 나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시산표 상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기말 대손 37쪽입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면 되고요. 기말 잔액 충당금의 잔액은 이 남았으면은 과잉 설정에서 남았으면은 차변에 대변에 있던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그 남는 금액만큼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쓰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중에 일어났다. 이제 이번에 대손이 기중에 발생했어요. 그럼 이미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정돼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세 번 책에 보면 세 번째로 표시됐죠. 기중에 설정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해당된 금액만큼 외상매출금 뭘 이제 대손 충당금과 이게 이미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설정된 대손 충당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상계라는 건 서로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없애주면은 대변 것이 차변으로 가고 차변이 대변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라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고요. 여러분 밑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또 이런 분계가 있죠. 만약에
이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너무 없을 때는 여기 외상매출금 그대로 놓고요. 요 금액은 부족하더라. 반밖에 없다. 그러면 반만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요. 그 반 남는 금액을 이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만 원이 이제 대손이 발생했어요. 외상매출금은 1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충당금이 보니까 5만 원밖에 안 있더라.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해결을 너무 있잖아요. 뭐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막 이렇게 빨랑빨랑 하려면 이해가 안 가요. 좀 물론 이제 지금 강좌는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거나 해서 핵심적으로만 알고 싶다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있잖아요. 대손했던 상각채권을 해수했어요. 네 번째. 해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손 이미 상각에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대손 상각비를 해결 처리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작년께 들어왔어요. 작년에 이미 끝나서 결산까지 다 해버리고 끝났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금 받았다면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현금 받아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이면은 단기분일 때는 과거 거면은 매출채권 과거에 대손 처리한 것은 매출채권으로 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라 외상매출금. 자,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받으럼 둘 중에 하나니까 두리뭉실하게 썼습니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은 이제 외상매출금 받았다 그러면 거꾸로 역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미 처리했던 것을 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으로 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하나는 대손 충당금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요게 과거 처리했던 거라면 이거 현재 처리하는 이렇게 두 개를 하나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고 책에 그 채권 처리하는 거 과거에 했을 때 역분계, 반대 분계합니다. 이 문제도 뒤에 가서 한번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기대여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뭡니까? 1년 이내죠. 빌려준 돈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기대여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자 대월, 단기 차입금, 이 반대가 이제 단기 차입금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포함 플러스 포함된 것이 뭐냐? 당자 차월입니다. 요건 플러스 여기 단기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당자 대월, 빌려준 것을 당자 대월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당자 차월이에요. 이건 은행에서 입장에서는 당자 대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자 차월이 되겠죠. 우리 회사 입장이니까 이 문제를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 그 다음 미수금은 뭐예요?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죠. 반대는 미자니까요.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이건 부채고 이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수수익이 있어요. 이 미수수익은
미수금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다음 연도로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가 했더니 받으면 수익이 되고 못 받으면 미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 수수료 뒤에는 그러니까 미수 이렇게 나오면은 개정 과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례를 미수 수익 계정이 뭐예요? 미수 이자 이런 식으로 미수 수수료 전부 수익이죠. 미수 임대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못 받은 계정을 하나씩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미수 수익 계정이에요. 이게 미수금은 뭡니까? 미수 이자, 미수 수수료, 미수 임대료 이렇게 수익 계정이 아니고 그냥 기타 무슨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못 받았을 때 미수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지급 그 반대고요. 그래서 미수 수익 반대는 책을 보십시오. 미지급 비용입니다. 여기서 반대가 미지급 비용이에요. 반대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수나 이런 미지급 비용, 요 반대는 이제 미지급도 똑같아요. 미지급 비용자를 뒤에도 쓰면 돼요. 미지급 급여 뭐 이런 식으로 미지급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쫙 비용 계정만 쫙 쓰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 계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나 미지급 이것이 이제 다음 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상이라고 합니다. 예상. 상대방이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계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걸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예상이란 말은 일본에서 이제 만든 말이죠. 회계가. 우리나라 회계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독일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로 이제 그런 회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국과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로 영미식 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식으로는 이걸 똑같은데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그래서 이제 발생 계정이라고 요즘에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상이란 말 안 하고. 근데 뜻은 예상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하고 이 발생은 그냥 영어를 이걸 그냥 직역한 거고. 그러니까 주면은 발생하는 거고 안 주면은 그대로 자산으로 또는 부채로 남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발생 계정 또는 예상 계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받으면 당해 연도, 안 받으면 다음 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뜻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 자, 요거 결산 때 가서 다시 제가 여러분 용어를 오늘 설명하고 결산 때 가서 이걸 자세히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이 안 다루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만 용어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선급 비용 반대는 뭐예요? 이 선급 비용 반대는 뭐예요? 이 선급 비용 반대는 선수 수익이죠. 예. 자, 선수 수익. 자, 선급 비용 반대는 선수 수익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 어떤 거예요? 선급 이것도 똑같이 자, 선급. 자, 선급자 쓰고 비용 계정 써봐요. 자, 비용 계정이 뭐가 있습니까? 선급 비용. 선급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를 먼저 줬어요. 그럼 선급 이자. 선급 임차료를 먼저 줬어요. 선급 임차료. 쭉 비용만 써가면 되고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선수 먼저 받았어요. 요건 부채죠. 요것은 자산이고요. 이것이 이제 받으면 이제 선수 수익은 선급 비용은 받으면은 이제 비용이 돼버리죠.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먼저 받았으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비용이 되고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산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그럼 선수 다음에다 수익 계정을 집어넣어요. 선수
먼저 받다. 임대료를 먼저 받다. 그러면 임대료. 수수료를 먼저 받다. 그러면 손수 수수료. 뭐 이자를 받으면 손수 이자.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뒤에다 수익 계정을 쓴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요 뒤에다 비용 계정이다. 이건 비용이다? 아니다. 성급은 자산이고 손수는 수익이 아니고 부채다. 요렇게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미지급은 부채다. 뭐가 아니다? 미지급은 비용이 아니다. 수익은 미수수익은 수익이 아니다. 예, 이렇게. 요거 외우는 방법은 다 뒤에 가서 다시 결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매입 채무는 중요하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빨리 지워서. 자, 매입 채무. 열 번째군요. 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앞에서 좀 전에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나요? 외상 매입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급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채무 하면은 이제 기타 채무가 있네요. 자, 기타 채무, 매입 채무를 합쳐서 뭐라 했어요? 무슨 채무라 그랬어요? 지급 채무라 그랬습니다. 지급 채무. 요 두 개를 합쳐서 지급 채무라. 기타 채무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아까 앞에서 배웠죠. 선급금 반대는 선수금이 있고요. 다 부채입니다. 채무니까 부채죠. 선수금 반대는 선급금 반대는 선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 반대는 미지급금이 있고요. 대여금 반대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채무도 이 외상매입금과 분류해 가지고 요걸 기타의 채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그 기준이 이건 상품이나 제품 여기서 발생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것이 아닌 기타 상품, 제품, 유형자산을 사오고 중고차를 사오갔다. 외상으로 갔다.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이다?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는 상품과 제품이 아닌 기타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외상매입금과 지급음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용어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엔 단기 차입금이 있거든요. 자, 단기 차입금. 반대는 뭐라 했어요? 아까 단기 대여금이라 그랬죠. 네, 단기 대여금 반대입니다. 여기 지금 단기 차입금이 기타 채무로 들어가는데 이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그래서 이제 이게 단기 차입금의 당자 1년 이상, 1년 이내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당자 차월은 당자 거래에서 소위 말한 대로 이제 당자예금을 개설하고요. 당자 거래를 개설하고 잔고가 없이 은행에 잔액이 없이 이제 오버했었을 때 그 초과한 금액, 약정된 초과 금액을 수표로 발행했을 때 우리는 그 금액을 당자 차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 받을 때 단기 차입금 속에 포함시킵니다. 당기 차월된 금액, 결산 시에 그 금액이 있다면 단기 차입금에 포함한다. 그렇게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죠. 자, 미지급 두 번째는 이제 미지급 비용 아까 말한 미지급금과 미지급금, 미지급금
비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지급금은 그냥 여러분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뭘 지급하지 않았어요? 여기 기타 채무에 포함되는 상품이 아닌 기타의 물건을 사오고 예상으로 사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들어가는데 미지급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부채가 안 갚은 것이고 안 갚은 겁니다. 이 부채, 채권, 채무를. 이런 미지급 비용은 발생된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급하면은 내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아직 안 줬어요. 우리 직원들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 급여,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비용 계정만 잔뜩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면 미지급은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예상 또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미지급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금과 예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 예수금. 여러분들 그 선수금은 뭐예요? 선수금, 요 선자가 먼저 받은 돈이죠. 미리 받은 돈이에요. 미리 받은 돈이요. 우리 수금을 미리 했어요. 계약금, 이제 수금을 했는데 먼저 돈을 받은 겁니다. 뭐냐, 상품 주기 전에 계약금, 보통 선수금 받는다는 건 제일 많은 게 예약금 또는 계약금, 착수금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선수금이고요.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가 되겠죠. 예수금은 이제 예수금도 마찬가지로 잠깐 동안 받았는데 이것도 받은 건데 이것도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이것도 미리, 예자가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받았는데 이건 받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거요. 내가 이제 은행에 내려고 종업원들로부터 세금이나 공과금 이런 것 등 보험료 이런 것들, 세금이나 공과금 또 보험료 이런 것을 미리 받다가 보험회사에, 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할 때 받아놓은 기간 10일이면 10일, 10일 후에 이제 갖다 제출하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낸다. 그랬을 때는 요 10일 동안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갖다 주면은 이건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수금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질 않아요. 선수금은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지급금, 가수금인데, 이 가지급금, 이제 가수금. 이 가자가 전부 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임시라는 뜻이 있어요. 임시 지급한 돈, 임시 받은 돈. 임시니까 이런 것은 전부 재무제표에, 그러니까는 대차대조표에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나 재무제표 절대 표현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왜 임시계정은 표시하지 않는다. 왜 임시계정을 표시하지 않을까요?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표시하면 신뢰성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위배되는 겁니다. 자, 이 가지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해놓고, 이 가지금은 지급을 해놓고 임시로 지급해놓고 원인을 모르는 거죠. 돈이 들어왔는데, 수금이 들어왔는데,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지 몰라요. 나중에 원인이 밝혀질 때 원인은 가수금 계정으로 세놨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 10만 원 차변, 대변에 가수금 10만 원 이렇게 써놨다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종업원이 돌아와가지고, 영업사원이 돌아와서 그거 외상대금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거 뭐라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없어지고,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상매축금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매축금. 가수금 받았습니다. 가수금. 이거 다 없어지면 돼요. 요 밑에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가수금. 대변에 있는 것이 차변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계를 전부 임시 분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미지급 법인세가 있고요. 미지급 법인세는 법인세나 이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상 지방소득세, 요것을 이제 납부하지 않을 때 미지급 법인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전산세무 2급에 들어가시면은 선납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 이렇게 말하는데, 뭐 선납세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얘기할 때는 정확한 표현은 선급 법인세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선급 법인세가 실무에서는 선납이라고 쓰더라고요. 선납법인세 또는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선급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 일본의 잔재죠. 근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 넣고 이걸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가 잘못한 거죠. 프로그램 회사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죠. 법인세는 이건 선납소득세, 이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선납세금에서 중간 애납세액이, 기납부세액 중에서 중간 애납세액이 있고요. 이런 것, 원천징수세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꼭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자, 여러분 잠깐 앞에 지우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중요하거든요. 꼭 한 번씩 나와요. 심심하면 돌면서. 자, 유동성, 이건 안 나오니까, 이건 저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에 나오고 1급, 2급에 나오지, 이건 안 나옵니다. 자, 하나 그냥 팁으로 드린 거고.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첫째가 뭐예요? 여기 장기부채입니까? 유동성이 들어가면은 장기부채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장기부채가 뭘로 됐다? 단기부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부채가 1년 미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부채예요. 그래서 단기부채니까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올 때 분계 한번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 이제 41조 선수익과 또 하나는 장기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자, 1년 이내, 그러니까 선수 수익은 뭐예요? 수익 계정이죠. 자, 우리가 뭘 먼저 받았다? 수익 계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 적을까요? 임대료가 있다. 자, 집세입니다. 집세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선수익인데 1년치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1년 이상 걸치를 받았어요. 뭐 2년치를 받았다 그러면 장기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장기 이걸 꼭 써보라면은 요것은 그냥 이것은 선수 임대료 이렇게 쓰면 돼요. 1년 이내면은 선수 임대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은 1년 이상 뭐 2년치를 받았다. 싸게 해줄 테니까 2년치 내라. 그러면은 장기 선수 임대료.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꼭 1년 이상 임대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 강의를 간략하게 끝내고요. 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